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때 조금 스케줄 변경이 돼서 네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맞아요. 네. 이렇게 금방 뵌 것 같은데 네네. 또 내용도 보니까 또 지난번이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더 청취자분들도 한 달쯤 지난 것보다 더 맞아요. 기억하기 쉬우실 네네,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지난번에 그 네네. SAT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주제로 참 이야기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와, 이 SAT를 뭐 언제 볼까? 이런 주제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갖고 계실까? 저는 그랬는데 아마 원장님의 오랜 경험으로 네네.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지난번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포인트가 횟수를 꼭 3번 이하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SAT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본다고 해서 점수가 뭐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쨌든 이제 9학년 이후에 보는 시험은 모두 이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보는 횟수를 계속 늘려나가기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SAT 점수가 예전 본 거랑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에서 치링을 의심을 해서 어떤 네네. 인베스티게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직접적인 예들, 학생에게 진짜 인베스티게이션이 나온 그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오늘은 SAT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언제 SAT를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사실 네. 그 SAT 보는 횟수를 얘기하다가 이제 음.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횟수만 얘기가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청취자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들도 보고 하니까요. 네. 아, SAT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SAT는 3번 이상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3번의 시험을 봤을 경우에 이 3번의 시험의 점수를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SAT를 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그 SAT에 대한 그 오해 부분들, 또 뭐 사실이 아닌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로 믿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오해를 푸는 부분이 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오늘은 SAT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고 그동안 믿어왔던 이런 네네. SAT에 대한 루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그래서 해준다고 하셨어요. 네네. 오늘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제 잘못된 오해라든지 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거가 이제 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먼저 이 SAT에 대한 어떤 오해 먼저 풀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AT 시험제 1년에 7번이 있거든요. 네.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중 어떤 특정한 달의 시험은 어려우니까 피하고 또 어떤 특정한 달의 시험은 쉬우니까 그걸 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시험은 어려우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10월 시험은 피하고 12월 시험은 쉬우니까 12월 시험을 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뭐 루머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게 그래도 어떤 특정한 달의 시험이 쉽고 어렵고 하지는 않겠지만 시험이 1년에 7차례가 있는데 네네. 모두 난이도가 똑같지는 않겠죠,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난이도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달의 시험이 다른 달보다 쉽다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또 뭐 10월 시험은 무조건 뭐 계속 어렵고 뭐 12월 네네. 시험은 무조건 계속 쉽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특정한 달이 다른 달보다 더 쉽고 네네네. 어렵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어떤 달의 시험이 쉬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매달 그렇죠. 7번 시험이 네네.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쉬운 달의 시험을 보게 된 학생은 굉장히 운이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SAT 시험은 그 평가 자체가요, 네.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상대평가군요. 네네네. 그러면 절대평가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틀리면 뭐 10점, 두 개 틀리면 20점 이렇게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점수가 깎이고 점수를 네네. 매겨지는 방법이고, 상대평가는 나와 함께 시험 본 다른 사람들의 상대방의 점수가 자신의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가 그렇죠. 방법이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는요, 상대방의 점수가 자신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컬리지 보드는 이제 모든 시험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뭐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평균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점수를 조정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조정을 할 경우에 이제 모든 시험의 평균 점수, 그러니까 7번의 시험이 있다면은 그 7번의 시험의 그 평균 점수를 대략 동일하게 이렇게 맞춥니다. 난이도는 다르지만.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럼 시험이 어떤 달에 쉬워서 좀 평균 점수가 다른 달의 SAT 시험보다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요, 네네. 컬리지 보드에서는 그 평균 점수를 좀 다른 달과 비슷하게 좀 높은 점수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달 시험은 물론 뭐 난이도를 거의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달 네. 시험은 이제 어렵고 어떤 달 시험은 쉽고 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이제 쉬운 시험을 보면은 뭐 점수가 이렇게 사실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된다면은 실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컬리지 보드는 이제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보건 뭐 쉬운 시험을 보건 그 모든 시험을 평균 점수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다 다른데 어떻게 이제 평균 점수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있냐.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 틀릴 때마다 감점 폭을 늘려서 평균 점수를 낮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어려웠을 경우에 이제 학생이 하나 틀렸을 때 뭐 10점 감점을 받았다면요. 쉬운 시험을 본 학생은 하나 틀렸을 때 뭐 20점 감점,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가장 크게 감점이 나온 게 하나 틀렸을 때 40점 감점이 나온 겁니다. 와. 네, 수학에서 이제 하나 틀렸는데 800점 만점에서 네. 76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쉬운 시험을 보면 감점 폭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운 시험을 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렇네요. 쉬운 네네. 시험이라고 내가 잘 본 것 같다, 시험이 쉬웠다 해서 네네. 좋아할 것만은 아니네요. 그런 건 감점 아닙니다. 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다면요, 어려운 시험을 봤을 경우에 다 맞는 게 아니라 한두 개 틀려도 800점 만점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800점 만점이라고 하면요, 다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틀려도요 800점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시험을 봤을 경우에 한 개 틀렸는데 뭐 40점, 두 개 틀렸는데 80점이 깎여버리면요 720점이 되잖아요. 800점 네. 만점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하고 쉬운 시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일이 다르게 적용이 돼서요 점수가 다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네네. 만점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맞고 하나라도 문제를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그런 건 말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만점 받는 애들은 어떻게 만점 받는데요? 그러면서 난이도에 상관없이 만점이면 우와 하셨는데, 네네. 그 만점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진짜 하나도 안 틀릴 수도 있고, 또 몇 개 시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 시험이 정말 어려운 경우는 몇 개 네네. 틀려도 만점이 될 수도 만점이 있다. 될 수 있죠.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와서요. 이제 엄마 이번 시험 너무 쉬웠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은 일단은 이제 뭐 같이 기뻐하면서도 다른 애들은 어땠는지 반응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이번 시험은 다 쉬웠다고 하면요. 네. 아마도 이제 오답에 대한 감점이 클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SAT 시험을 보고 와서 이제 이번 시험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대략 이제 알죠. 이번 시험 이제 리딩이 어려웠고 뭐 수학이 쉬웠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어떤 학생이 와서 원장님 이번에 리딩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네. 제가 그래요. 리딩은 너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다 어려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네.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이제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좀 못 본 줄 알고 또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학생들 다 어려우니까요. 점수가 이제 뭐
두 개, 세 개 틀려도 뭐 만점이 나오고 뭐 점수가 많이 안 깎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있죠. 잘 본 줄 알았는데 그럼요. 이제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이제 쉬워서 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잘 봤기 때문에 오답에 대한 감점 폭이 커서 이제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야, 뭐 시험 쉬웠다면서 근데 점수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이렇게 상대 평가로 해서 시험이 좀 쉬웠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많이 깎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이 SAT 시험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꼭 쉬운 시험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달 시험이 더 쉽고 또 다른 달 시험이 더 어려운 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루머들은 사실도 아니고 또 사실이라고 해도 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그렇죠. 없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SAT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네. 됐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 그냥 수능이 항상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쉬웠다, 올해 어려웠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뭐 한 개 틀리면 몇 점 감점. 네네. 그러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그러니까 그 쉽고 어렵고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쉬운 시험보다는요, 좀 네. 어려운 시험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그 시험이 쉬웠을 경우에 이제 감점폭이 큰데 실수하면 막 30점, 그러니까 40점씩 실수하면 깎여버리니까요. 네. 네, 근데 어려운 시험 보면 실수해도 한 10점 정도만 깎이고 뭐 이러니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시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언제가 어려운 시험이 나올지, 언제가 그러니까요. 쉬운 시험이 나올지요. 근데 그것도 원장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길구봉구가 불러요. 좋아. 네, 길구봉구의 좋아 듣고 오셨고요. 오늘 매일구다 3부 초대석에는 엘리트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 저희 SAT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SAT를 언제 보는 게 좋을 것인가. 지난번에는 몇 번을 봐야 하나 이런 이야기 저희가 네네.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몇 월 달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채팅창에서요. 저희가 아까 잠깐 한국 이야기도 했잖아요. 한국 그 입시 이야기도 했는데 5926님께서 좋은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그냥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정한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맞아요. 된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저희는 이 미국의 이제 입시 제도에 따라서 네네. 네, 그렇게 잘 준비하고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곳 미국 입시에 대해서 상세히 네네.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저희 방송국에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1년에 SAT 시험이 7차례가 있는데 그 7번 모두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상대 평가를 통해서 쉬운 시험은 감점을 더 많이 주고 또 어려운 시험은 감점 폭을 적게 해서 이 칼리지 보드에서는 7번의 시험 모두 평균 점수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그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이 학생들이 7번 있는 이 시험 중에서 어느 때 시험을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몇 월에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왜냐하면요. 컬리지 보드를 비롯한 그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자를 주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는 언제 봐도 다 똑같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시험이 어렵건 쉽건 뭐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보는 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네. 우선 SAT 평균 점수가 낮으면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은 오답에 대한 감점 폭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답에 대한 감점 폭이 큰 것보다는 적은 거를 원하죠. 하나 틀렸는데 뭐 그렇죠. 40점 깎이는 것보다는 뭐 10점 깎이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점 폭이 적은 게 더 좋은데 이렇게 감점 폭이 적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니까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시험이 어렵지 않은데
평균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시험이 어렵지 않은데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 예,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시험을 못 본다. 글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네. 시험이 어려워야만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평균 점수를 떨어뜨리는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어렵지 않다고 하신 말은 시험이 좀 쉬웠는데도 평균 점수가 낮다. 그러면 그 같이 시험을 본 학생들이 네네. 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좀 못하는 학생들이면 네네. 평균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평균 점수를 이제 낮추는 데는 시험이 어려울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할 경우에는 또 평균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네. 우선 그 시험의 난이도, 그러니까 뭐 어렵고 쉽고는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예외로 두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언제 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언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지 이때 같이 시험을 보면은 좋겠죠. 또는 반대로 언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지 이제 그때를 피하면 또 좋은 거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옆집 아무개가 뭐 공부를 못하는데 뭐 다음 달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때 뭐 같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건 뭐 아무 영향이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상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원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껏 봐 오신 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요 오늘 그 SAT 1년에 7번 있는 시험 중에서 어느 달의 시험을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보고 또 어느 달의 시험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본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을 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달 저런 달에 이제 다 시험을 보게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들도 또 다 봤고요. 그랬을 때 아마도 이러이러한 때 시험을 보면은 또는 이러이러한 시험은 피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이 이제 7차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이 중에 이제 어떤 시험을 피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또는 이제 어떤 시험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나요? 뭐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일단은 7개의 시험 중에 8월 시험은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8월 시험. 예, 8월 시험. 그러니까 8월 SAT 시험은 원래부터 없었던 시험이에요. 원래 없었던 시험인데 2017년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1월 시험이 없어지고 8월 시험이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8월 시험이 왜 생기게 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8월 시험은 대학 지원을 바로 앞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 사실 만들어진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컬리지 보드에서 8월 시험은 12학년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컬리지 보드에 접수되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첫 번째 SAT 시험이 원래는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학년 되는 학생들이 조기 지원을 11월 1일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10월 달에 SAT 시험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그 코 앞에서 조기 지원하기 바로 직전에 SAT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 시험 자체에. 그래서 이제 컬리지 보드에 이제 그러한 불평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10월 전에 시험을 하나 더 만든 게 이제 8월 달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8월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통 학생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조기 지원을 앞둔 또는 뭐 12학년 학생들, 대학 지원을 앞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월 시험은 대학 지원을 앞둔
12학년을 위해서 특별히 작년부터 새롭게 만든 네네. 그런 시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12학년들이 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특히 이제 11월 1일 조기 지원을 앞둔 12학년들이 많이 본다고 가정했을 때요. 조기 지원은 사실은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 톱 사립대학에만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대학에 지원을 한다는 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이 이런 공부 잘하는 12학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날들도 시험 볼 날들이 많은데 굳이 8월 달 시험을 고집해서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굳이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이 네네. 조금 더 여유롭게 다음 달 봐도 되는데 그렇죠. 뭐 10월 달에 봐도 되고 네네. 뭐 11월 달, 12월 달 계속 있는데 8월 달에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8월 달에 보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방학 때 공부를 많이 했을 경우에 이제 새로 학기가 시작되고 막 학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8월 달 거가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이제 근데 네네. 8월 달에 시험을 보면 작년에 처음 이제 했지만은 네네. 조금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12학년들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만 네네. 예,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8월 달 시험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도 뭐 SAT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8월 달 SAT 시험에 12학년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시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좀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8월 시험을 꼭 봐야 하는 대학 지원을 해야 하는 12학년 그렇죠. 학생들을 예. 제외하고는 원장님께서 나머지 학생들은 뭐 10학년이나 11학년들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번엔 그러면요. 이와 반대로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 평균 점수가 아까 내려가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네네. 언제 시험을 많이 보는지를 알면 그때 같이 시험을 보면요. 이제 상대평가니까 좀 본인에게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네, 원장님? 지금 뭐 사실 지금 방금 8월 달 시험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더 궁금한 건 그럼 언제 보는 게 좋은가가 사실 더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예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번에 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시험을 언제 보는 게 좋을지 SAT 시험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는 네네. 8월 달은 가능하면 피하라. 네네. 그 꼭 점수를 받아야 하는 12학년들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피하는 게 네네. 좋다고 하셨고 이제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 네네. 그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네네. 다음번에 번에. 제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SAT 시험이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상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다 보고 결과를 한번 갖고 이렇게 보면요. 보고 이제 나온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그 채팅창에서요. 그래도 엄마들의 마음으로는 네네. 방학 내내 이제 자녀분들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공부를 막 네네. 시켜서 방학도 길잖아요. 막 네네. 2달 되니까 그 점수를 막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네네. 막 보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달 시험이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시험을 본다면요. 그 시험 보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많이 학생도 해가지고 있고. 뭐 시험을 네. 본 거니까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우리가 살짝 피해가지고 다른 시험을 보는 것이 이게 뭐 다 상대평가기 때문에요. 네.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8월 달에 꼭 봐야 되는 학생들, 12학년 학생들, 지원을 앞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학생들은 뭐 꼭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 SAT라는 게 예전에 원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벼락치기를 이렇게 해서 네네. 갑자기 확 오르고 점수가 갑자기 뭐 암기한 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갑자기 확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뭐 어렸을 네. 때부터 책 읽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AT 공부만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뭐 정말 뭐 5학년, 6학년 학생들도 와가지고 뭐 SAT 등록하겠다고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냥 책 많이 읽고 공부하고 SAT는 나중에 그때 돼가지고 이제 하면은 됩니다.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지겹도록 해야 될 테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네. 또 어린 학생들은 책 많이 읽는 게 네, 좋다고. 책 많이 읽고 그렇게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 이 SAT를 7번, 1년에 7차례 있는 SAT를 언제는 피하고 언제는 보면 좋을까, 또 언제는 보면 좋을까, 이거는 또 저희가 다음 달에 시간에, 계속해서 네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